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저를 배신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남편놈의 얼굴이 떠오르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왜 보기 싫은 놈은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남편과 살 때 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결혼 전 저와 했던 약속까지 어기며 크나큰 배신을 했으니까요. 저희 여동생과 자기 여동생을 차별하며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운 아주 상종 못할 더러운 인간이었죠. 게다가 제 여동생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단돈 10만 원도 내기 아까워했던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인간이었죠. 결국 제가 크게 남편에게 한 방 먹이며 제대로 복수를 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남편과 이혼하며 벌어졌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편과는 아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남편과 사귀면서도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소개팅 전 지인을 통해 말해 남편 또한 알고 있던 이야기였고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예전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시댁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미래에 제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자 남편이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힘들어질 부분을 걱정하자 본인은 절대로 저 고생 안 시키겠다면서 시집살이도 시댁에서 시키려고 하면 남편이 전부 막아줄 거라면서 죽을 듯이 매달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자기야,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나 정말 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이 세상에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는 자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주라. 내가 정말 잘해줄게. 결혼만 해주면 집안 살림도 전부 내가 다 하고 자기 행복하게만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어? 나랑 결혼하자. 자기 정말 나랑 결혼해서 평생 나만 사랑하면서 내 편 들어주면서 살 수 있어? 물론이지. 자기가 나랑 결혼만 해주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자기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다른 사랑하는 여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나랑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어? 뭐?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 자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눈엔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해?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번 연도 들었던 농담 중에 제일 웃기는 농담이다. 그러면 만약 자기 가족이랑 나랑 선택하라고 하면 누구 선택할 거야? 만약 내가 자기랑 결혼해서 시댁이랑 혹여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마. 자기랑 결혼하면 내가 우리 집 가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내 아내랑 내 자식이지. 부모님이나 동기간이 아니라고. 혹시라도 결혼해서 우리 집에서 자기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내가 절대 못하게 막아줄게.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고 해도 절대 용서 못해. 알겠어. 그러면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 내가 한번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볼게. 자기 정말이야? 진짜 생각해 주는 거야? 응. 근데 확답은 못해? 자기도 알지? 나 원래 비혼주의자인 거.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정말 내가 믿고 평생을 함께해도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결혼해서 자기랑 결혼 생활이란 걸 감당하며 잘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알겠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신난다. 자기가 결혼만 해주면 내가 뭐든 다 해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고.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결국 한번 남편을 믿고 결혼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 전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
절대로 절 고생시킬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시댁 문제였는데, 시댁 문제는 전부 남편하기 나름이라면서 시댁과 제가 무슨 일이 생기든 남편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며 나서서 막아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반 남편은 본인이 약속한 대로 정말 저의 약속을 잘 지켜주었죠. 그날은 주말이라 남편이랑 장을 보기 위해 마트로 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던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려고 하신 거예요. 엄마 뭐라고? 다음 주 엄마 생신이니까 우리 지영이 보고 와서 엄마 생신상 차리게 하라는 거야?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내 생일상 좀 차려달란 그 말이다. 나 그렇다고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내 며느리 고생시키는 사람 아니야. 그냥 와서 간단하게 미역국이랑 갈비랑 잡채랑 몇 가지 반찬만 하면 될 것 같아.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영이가 엄마 생신상 차려주려고 나랑 결혼한 줄 알아? 지영이는 엄마 생신상 차려주려고 나랑 결혼한 사람 아니고 나랑 살려고 결혼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걸 왜 지영이 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게 무슨 몇 가지야. 미역국에 갈비에 잡채. 결국 다 해달라는 소리인데 그걸 지영이 혼자 어떻게 해? 내가 언제 너한테 해달라고 했어? 이놈이 결혼하더니 치사하게 왜 이래? 엄마야말로 왜 이래?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며느리한테 이상한 시집살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엄마 생일상을 차려주려면 엄마 아들 딸인 나랑 효진이가 차려야지. 왜 지영이가 차려? 왜 엄마 자식 놔두고 남의 자식 보고 효도하라고 강요하냐고. 뭐야? 이게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고마운 것도 모르고 지 마누라 편만 드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차려준다고. 난 지영이가 다른 여자들처럼 시댁 가서 시집살이 하는 거 못 보니까 엄마 자식인 나랑 효진이가 엄마 생일상 차려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 일로 지영이한테 연락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엄마가 전화해도 내가 절대로 못 받게 할 테니까. 알았지? 그러면 이만 전화 끊는다. 야 이놈아!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여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또 시댁에서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막아주는 걸 보며 정말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런데 세월이 가니 마음도 식는 것인지 가정에 충실하며 영원히 저만 알아줄 것 같던 남편도 어느 순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 남편은 은근히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 우리 아이가 안 생기지? 혹시 당신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문제라니? 무슨 문제? 아니, 솔직히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 아이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 혹시 당신 나이도 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싶어서. 내가 나이가 많긴 뭐가 많아. 내 나이 34살이면 요즘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아이만 잘 낳더라. 그래? 그런데 너무 이상하네. 당신 문제 아니면 도대체 누가 문제라는 거야? 엄마가 언제 손주 생기느냐 물어보는데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도 없고.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엄마가 나보고 자기보다 젊은 여자랑 결혼하지 왜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했냐면서 뭐라고 한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내가 나이 많은 거면 나랑 동갑인 자기도 나이가 많은 거겠네. 그런데 왜 내 탓만 해? 어디 정말 누구 탓인지 우리 병원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달라진 건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를 무시하며 짜증이 늘더니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더는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대처하긴 했지만 시부모님 생일이며 시댁 제사며 심지어 신우 생일상까지 시댁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와서 전부 해주길 바랐거든요.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저 혼자요. 나도 이젠 중간에서 막아주는 것도 지친다. 이제 이런 건 자기가 알아서 좀 하면 안 돼? 엄마가 이번 효진이 생일 때 자기가 와서 효진이 생일상 좀 차리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뭐? 나보고 아가씨 생일상을 차리라고? 같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나 혼자 다 어떻게 차려?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자기가 막아준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친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니가 지나치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못한다고 말씀드릴게. 그날 근처 식당 가서 다 같이 저녁 먹으면 되겠네. 자기, 우리 엄마가 해달라는 거 좀 해주면 안 돼? 생일상 차리는 게 뭐가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매번 싫다고만 해. 그리고 나만큼 부인한테 잘하는 남편이 어디 있다고 실망이라는 거야? 솔직히 자기 주제에 나 정도 되는 남자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한 줄 알라고. 뭐라고? 감사?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 붙잡아서 기껏 결혼해줬더니 지금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야? 자기 결혼 전 뭐라고 그랬어? 결혼만 해주면 집안 살림도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하고 나 행복하게만 해줄 거라면서. 그래놓고 점점 집안 살림 나한테 다 떠맡기고 투정만 늘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랑 장난쳐? 그렇게 불만이면 내가 해준 옷도 입지 말고 내가 해준 밥도 먹지 마. 아니야 자기야, 내가 미안해. 실수야 실수. 말이 헛나왔네.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라 자기야. 사랑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한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결혼 초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결혼하며 어느 정도 각오했던 것이 있었으니 남편이 그동안 저한테 잘해준 것도 있고 참고 살만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이니 뭐라도 보태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에게 얼마 정도 결혼 자금을 보태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소리에 지금 하는 소리가 농담인 것은 아닌지 한참을 고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기야, 처제 결혼하는데 축의금으로 얼마 정도 해주면 좋을까? 한 10만 원이면 되겠지? 뭐? 10만 원? 자기 지금 나랑 장난해?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10만 원이라니. 지금 당신 나한테 농담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거로 뭐하러 농담을 해? 처제 결혼하면 어차피 남의 집 사람 되는 건데 솔직히 10만 원도 많이 해주는 거지. 10만 원이면 돼지갈비가 몇 인분이야? 10만 원 주기 아까운데 그냥 우리 집 사정 어렵다고 하고 5만 원으로 퉁치면 안 될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내 동생이 우리 결혼 자금하라고 300만 원 도와준 거 벌써 잊었어? 너는 네 동생 결혼해도 그렇게 할래? 뭐? 자기 지금 내 동생 결혼하면 5만 원만 내겠다는 소리야?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당신 동생은 어디까지나 당신 친정 식구고 내 동생은 당신 시댁 식구에 당신 남편 친동생인데 대접하는 게 달라야 할 거 아니야. 당연히 시댁 식구인 내 동생을 더 챙기는 게 맞는 거라고. 당신 나랑 결혼하면서 우리 집 사람 된 거라고. 몰랐어? 언제는 결혼해서 시댁에서 나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아준다던 사람이 이제 보니 네가 더한 놈이었네. 이 그지 같은 자식아. 그 5만 원 치사고 더러워서 내가 안 받는다. 내 동생 챙기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도 쓰지 마. 부부 재산은 공동 소유인 거 알지? 자기 혹시 우리 같이 모아둔 돈으로 나 몰래 처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면 나 당신 가만히 안 둬? 안 한다고 이 자식아. 내 동생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런 사람과 계속 사는 게 맞는 건지 점점 의심이 들더라고요. 꼭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결혼 초반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결혼 전 제가 모아뒀던 돈이 있는 제 비밀 통장에서 돈을 뽑아 동생에게 결혼 자금으로 보태라고 500만 원을 해주었습니다. 결혼 전 저 혼자 제가 스스로 노력해 모아둔 돈이니 남편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더 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제 상황이 있으니 거기까지가 한계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인데 괜스레 동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변심한 이유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평생 저만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집에 남편의 이름으로 꽃배달이 온 것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온 선물이 꽃바구니라는 것이 의아하긴 했지만 남편의 직업이 영업하는 일이라 혹시 남편 거래처에서 보낸 것인가 싶어 같이 온 카드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렇게 열고 확인한 카드에 적힌 내용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빠 귀염둥이 예정이. 내가 꽃바구니 보내서 깜짝 놀랬지?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나 되었네? 나 아직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 멋진 왕자님 같은 오빠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오빠한테 고백해서 우리 만나게 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1주년 축하하려고 선물 보내. 오빠가 비록 가정 있는 유부남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따가 우리 둘만의 약속 장소에서 만나? 사랑해.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상간녀가 집으로 꽃바구니를 보낸 의도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상간녀가 집으로 보낸 꽃바구니는 남편이 아닌 바로 저에게 보낸 것이 확실했죠. 본인이 남편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카드 밑에는 남편에게 보냈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상간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처음엔 눈물만 나더라고요. 평생 저만 사랑할 거라 그러더니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왜 남편이 딴 사람처럼 변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럴 거면 굳이 결혼 생각 없는 저를 설득해 왜 결혼까지 했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저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꽃바구니까지 보냈으니 저도 직접 만나주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상간녀와 약속을 잡아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상간녀는 고개까지 뻣뻣이 치켜든 채 제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들어보니 상간녀와 남편은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같이 게임을 하다가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오빠한테서 그만 물러나줘요. 내가 언니보다 오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거든요. 꽃바구니 보낼 때부터 알았지만 너 정말 양심도 없고 뻔뻔하구나. 남의 가정 파탄내겠다는 소리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하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운 좋게 언니가 저보다 우리 오빠 먼저 만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 전이었다면 아무리 언니를 만나고 있었어도 분명히 언니를 버리고 저랑 결혼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오빠가 저한테 언니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언니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죽겠대요. 그리고 오빠가 언니를 정말로 사랑했으면 제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왔겠어요? 하긴 언니처럼 늙은 아줌마보다는 젊은 내가 100배는 낫지.
여자가 나이가 어려야지. 얼굴만 예쁘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뭐 언니의 얼굴도 실물로 보니까 오빠가 사진에서 보여준 것보다는 별로긴 하지만. 그런데 너 증거 있니? 갑자기 무슨 증거요? 너랑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는 증거. 지금 전부 네 말뿐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믿기가 좀 힘드네? 안 그래도 그래서 언니 만나면 제가 직접 보여주려고 증거 가지고 왔다고요. 상간녀는 제 앞에서 남편과 만나면서 찍었던 사진을 한 움큼 인화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리곤 상간녀가 저에게 승자의 미소까지 지어 보였죠. 보셨죠? 저 그리고 오빠 아이 가졌어요. 오빠랑 언니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아이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오빠 아이 내가 낳아주려고.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제 소중한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 위해 못할 게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만 물러나 주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저는 상간녀와 만나고 난 뒤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요. 이미 지금까지의 일로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더는 살 생각도 없는 데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 생각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 결혼까지 해놓고 저한테 소홀히 한 것도 모자라 저희 친정을 무시하고 시댁과 차별하며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요. 하지만 그냥은 남편과 이혼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대로 한번 혼을 내주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래서 남편 놈에게 어떻게 제대로 복수하면서 이혼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 놈 스스로가 무덤을 팠다고나 할까요? 신우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랑은 아주 딴판으로 나오더라고요. 신우의 결혼식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신우가 자기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갑자기 결혼 자금을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제 동생이 결혼할 때는 10만 원도 아까워하던 인간이 신우가 결혼한다고 하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하는데 보태주자는 것이었죠.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운 놈이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황당하더라고요. 본인이 바람 피운 상황을 저에게 들킨 것도 모른 채요. 자기도 우리 효준이 얼마 오면 결혼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효진이 결혼할 때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도와주다니? 어떻게 도와주자는 건데?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3천 정도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주면 어떨까? 뭐? 3천씩이나?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동생 결혼할 때는 10만 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동생 결혼한다니까 있는 돈도 아니고 3천씩이나 대출 받아서 도와주자는 거야? 어, 나만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있으니까. 내가 대출 받아서 돈 갚을 동안 자기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 쓰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따로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나 힘들 때 빚까지 내서 도와준 동생이야. 내 맘 이해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꼭 효진이 도와줄 생각이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마. 바람까지 피워놓고 지금 우리 집 살림까지 거덜내며 나까지 이용해 먹는 거냐고 남편에게 싸대기를 날리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뒤통수를 칠 아주 제대로 복수할 좋은 기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주는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화나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그래서 아가씨가 자기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래? 내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느라고 효진이보다 늦게 대학 졸업한 거 알지? 그때 학교 과제하던 내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효진이가 본인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괜찮다고
50만 원이나 대출받아서 내 노트북 고쳐뒀다고. 어때? 효진이 정말 착하지? 당신이 봐도 내가 도와주는 게 맞지? 지금 고작 그 일로 아가씨한테 3천만 원이나 주자고 한 거야? 그러면 내 동생은? 내 동생은 우리 결혼할 때 5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나 도와줬었다고? 자기 그렇게 말하면 진짜 섭섭해. 당신 남편 힘들 때 도와줬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내 동생이면 자기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내 동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리고 어디 당신 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같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엄연히 시댁 식구랑 당신 친정 식구는 다른 거라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집 사람이고 게다가 효진이는 당신 시누이라고. 그러니까 챙겨도 내 동생을 더 챙기는 게 맞지. 원래 시댁을 잘 챙겨야 집이 화목하고 좋은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자기 말대로 하자. 진짜야? 정말 효진이한테 3천만 원 도와줘도 돼? 그렇다니까? 자기의 소중한 동생이라는데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거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해줘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알았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결혼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다니까? 그러면 나 자기 믿고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대출 받는다. 자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정말 땡큐!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알겠다고 한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에게 받은 걸 생각해서라도 해주는 게 마음 편하다는 제 말은 남편을 향한 저의 복수에 대한 경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만큼 돌려주겠다는 경고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상간녀는 저에게 계속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주 고맙게도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데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여러 증거 자료들이 될 남편과 찍은 사진이 있는 본인 SNS 주소와 저희 이혼을 종용하며 협박하는 문자까지요. 본인이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상간녀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왜 아직 이혼 소식이 없어요? 우리 아이 낳기 전까지는 오빠랑 이혼해 주는 거죠? 언니도 언니 사랑하지 않는 남자보다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빨리 이혼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언니 얼굴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이혼한 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줄 남자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내 말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는 그렇게 상간녀의 뜻하지 않은 도움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들을 순조롭게 모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핸드폰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상간녀와의 통화 기록이 남겨진 남편의 발신 목록까지 증거로 모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쯤 남편 놈은 눈치 없이 또다시 사고를 치려고 했죠. 제가 남편 놈에게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며 복수할 때가 온 것이죠. 남편이 또다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우를 대출을 받아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다시 대출받을 돈으로 부족하니 저까지 대출을 받아서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 놈도 자기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자기, 저번에 내가 은행에 3천만 원 대출받아서 효진이 도와줬잖아.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효진이 한 번만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은행 가서 추가로 대출받아도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기가 같이 대출받아서 효진이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둘이 합쳐서 한 2천 정도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내 동생을 위해 그래줄 수 있지?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그렇지. 역시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뭘 좀 알아. 그런데 아가씨는 왜 돈이 또 필요하대? 아, 다른 건 아니고 매제가 사업하는데 효진이가 기죽지 말라고 차를 한 대 뽑아주고 싶다고 하네. 나 아니면 효진이가 손 벌릴 데가 어디 있겠어. 우리가 2천만 해주면 효진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겠다고 했어. 오빠 둬서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자기야, 언제 대출받아서 돈 줄 수 있는 거야? 동생이 급하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대출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전에 당신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너 이제부터 다시 힘들어질 것 같은데 대출 감당되겠어? 어? 내가 왜 힘들어져? 혹시 효진이 돈 빌려줘서 대출 갚느라고 나 힘들까 봐 그러는 거야? 에이, 자기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내 곁엔 자기가 있잖아. 우리 둘이 열심히 갚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내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일단 이거 좀 보고 이야기할래? 저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사진 한 장을 남편에게 내밀자 남편은 놀라 당황하며 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더니 식은땀까지 흘리며 제 눈치를 살폈죠. 사진은 다름 아닌 남편과 상간녀가 데이트를 즐기며 꼭 껴안고 찍은 장면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 당신이 이 사진을 어떻게... 너 나 몰래 바람 피우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래놓고 뻔뻔하게 아가씨 도와주자는 말을 나한테 해? 그것도 2번이나? 자기야, 아니 여보, 이거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전부 설명할 수 있어. 설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놈이 바람 피운 게 설명한다고 달라져? 내가 너 상간이랑 바람 피운 증거 다 모아서 가지고 있거든?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혼이다 이 자식아. 이 애가 먼저 꼬신 거라고. 난 바람 피울 마음 전혀 없었는데 자꾸만 만나달라고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 사진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 네 상간녀가 나한테 직접 준 거야. 너 아이까지 가졌다면서 나보고 너랑 이혼해달라고 하더라. 자기가 네 놈 아기 낳아줄 거라면서. 나한테 이따위를 해놓고 넌 바람 피우는 와중에도 네 동생 도와준다고 3천만 원 대출 받아줬지? 그것도 우리 2사람 생활비 나한테 내게 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한테까지 대출을 받아 네 놈 동생을 도와달라고 해? 너 내 동생 결혼한다고 도와주자고 하니까 어떻겠어?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5만 원으로 퉁치자고 네 주둥이로 나불거렸었지? 동생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네 동생 소중하면 나도 그만큼 내 동생이 소중해. 이 더럽고 뻔뻔한 놈아.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 꼬드겨서 결혼해놓고 고작 나한테 한다는 게 바람이었냐? 너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바람 안 피우고 시댁이 뭐라 그래도 다 막아준다며? 너 그 약속도 제대로 안 지켰어. 저의 말에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애원하듯 제 2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정신 나간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당신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정이가 내 아이 가졌다고 당신이랑 자꾸 이혼하라고 말했어도 단번에 싫다고 잘났단 말이야. 물론 내가 바람 피운 거 사실이지만 자기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해주면 나 뭐든지 할게. 효진이 대출 받아서 도와주자는 말도 다시는 안 하고 내가 처지한테도 정말 정말 잘할게. 대신에 예정이 뱃속에 아이 내 아이니까 우리 호적에 올려서 같이 키우자. 우리 어차피 지금 아이도 없는데 잘 된 거 아니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 종처럼 살게. 너 같은 종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 이 자식아. 이제 너랑은 영원히 끝이니까 네 그 바람 피운 상간녀랑 아이 낳고 네가 원하는 대출 받아서 여동생 도와주면서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에라이 상종 못할 인간아. 저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남편 놈에게 뺨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의 등짝을 마구마구 때려주었죠. 물론 폭력은 나쁜 것이지만 제 인생을 농락한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왜 상간녀가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저에게 연락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저와 이혼시키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도 남편이 눈 깜짝을 안 하니 똥줄이 탔던 것이죠. 안 돼. 나 이혼 못 해. 나 자기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진짜로 그 애를 그냥 심심해서 만났던 거라고.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애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나 억울해. 억울하다고. 저희 친정과 시댁을 차별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웠으면서 남편 놈은 끝까지 자기 반성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주 싫다고 우겨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저에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들을 차고 넘칠 정도로 모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남편을 향한 복수를 끝낼 수 없었어요. 가정을 깨트린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확실하게 혼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남편의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것 중 아주 큰 타격이 될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제대로 충격받을 내용이었죠. 아, 그리고 우리 몇 달 전에 병원 가서 난임 검사 받은 거 있지? 내가 그때 너 충격받을까 봐 이야기 안 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연락 와서 나 혼자 가 확인해 봤거든? 그랬더니 너 불임이라고 하더라? 병원에 와서 다시 한번 자세히 검사해 보자던데? 그러니까 너랑 바람 피운 상간녀 뱃속의 애, 네 애가 아닐 거란 소리지. 남의 아이 가진 상간녀라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 자식아. 아니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 저는 그날 저한테 울며 매달리는 남편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실 저희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 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거든요. 어차피 제 집이 있는데 따로 집을 구해 신혼집을 차릴 필요 없으니 이왕 결혼할 거 제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 대신 집안 신혼 살림들을 남편이 해오기로 했었고요. 그러니 남편이 제 집인 신혼집에서 쫓겨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몇 번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긴 했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놈이 어떤 사람인지 살면서 여실히 느꼈던지라 티끌만큼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시부모님들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면서 다시는 저희 두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고 시집살이도 안 시킬 테니 잘해보면 안 되겠냐고 매달렸지만 제가 두 분의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동안 뭘 잘한 게 있어야지 들어주기라도 할 텐데 저한테 시부모님 대접받으며 시집살이를 못 시켜 안달나셨던 분들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시댁 식구와 찾아와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고 하자 그때야 겁을 먹었는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에 이혼을 하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되니 재산 분할이라 해봤자 각자 가지고 갈 돈도 별로 없었고요. 남편은 가진 돈도 얼마 없는데 신우에게 결혼자금까지 대출을 받아줬던지라 저에게 위자료를 줄 돈이 없어 막막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우에게 연락해 결혼할 때 도와준 돈까지 돌려달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로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까지 했으니까요. 언니, 정말 죄송한데 오빠한테 받기로 한 위자료 3천만 원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가 저한테 언니 위자료 줘야 한다면서 결혼할 때 준 돈 돌려달라고 해서요. 본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해놓고 자꾸 저 때문에 언니랑 이혼하게 된 거라고 재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 남편이랑은 이미 끝난 사이 남남이라고요. 아가씨, 더는 제 신우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3천만 원에서 1원 한 푼 못 깎아주니까 남편에게 위자료 전부 제대로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그 이상 전 할 말 없으니까. 언니 그러지 말고요. 오빠랑은 그랬어도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 저희 신랑이 우리 오빠 바람 피운 사실 알고 창피하다면서 오빠가 결혼 자금으로 도와준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한 거 알고 저랑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났다고요. 저희 집 돈 많은 줄 알고 저랑 결혼한 건데 그 정도 돈도 없는 거지였느냐면서요. 저 정말 이러다가 신랑한테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아가씨, 나랑 도대체 언제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시어머니 다음으로 저한테 시집살이 못 시켜서 안 달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 내가 너 동생 같아서 한마디 해주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뻔히 남편이 무리해서 돈까지 대출받아서 결혼자금 보태줬던 거 알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당연한 듯 굴었지? 남편이 내 동생 결혼할 때 축의금 달랑 10만 원 하려 했던 거 알았으면서 너는 3천만 원 미안해하지도 않고 잘도 받아 처먹더라?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 그러니까 남편놈이 너한테 줬던 그 3천만 원을 갚든 삶아먹든 네가 알아서 해. 알겠냐?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연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상간녀까지 위자료를 줄 돈이 없었는지 저희 집 앞으로 직접 찾아와 애원을 했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보자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언니, 제가 주제도 모르고 언니한테 함부로 까불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백수의 거지라서 지금까지 부모님 용돈 받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위자료 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디 저 불쌍하게 여기셔서 위자료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웃기고 있네. 그러게 덤비려면 처음부터 사람 봐가면서 덤볐어야지. 그리고 이 모든 거 네 스스로 자처한 거 아니니?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해서 내 전남편 놈이랑 바람 피운 사실 이야기하면서 증거까지 보여줬잖아. 너 설마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나한테 덤빈 거였어? 언니, 그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간통죄도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오빠랑 언니랑 이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위조라 같은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언니 제발요. 지금 오빠가 저 때문에 언니랑 이혼했다면서 제 얼굴 보지도 않으려 한다고요. 앞으로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언니는 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러게. 누가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리려고 했니? 그래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해야 하는 거란다, 아가야. 나는 너한테 받을 위자료 깎아줄 마음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나가든 네가 알아서 벌어서 갚아.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면서. 제 말에 상간녀는 절망한 표정으로 세상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제는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저를 찾아와 당당하게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하더니 그때와는 전혀 딴판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댁 상간녀에게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알던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줄 위자료에 신우 결혼 작업하라고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갚기가 힘들었는지 결국 신우를 괴롭혀 결혼 자금으로 줬던 3천만 원을 돌려받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로 신우는 정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회사에까지 소문이 나 잘렸다나 봐요. 제 말에 남편은 병원에 가서 난임 검사를 하며 다시 확인을 했고 제 말대로 상간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정말로 남편의 아이가 아니란 게 확인되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녀를 버리자 그에 대해 악감정을 품은 상간녀가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었나 봐요. 남편이 자기랑 바람이나 아이까지 가지게 해놓고 책임도 안 지려 한다고요. 남편이 상간녀와 바람 피운 것이 사실인데다 상간녀가 자기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사실이 창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불임이란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인지 제대로 회사에 해명을 하지 못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바람까지 피우며 저희 친정 식구를 차별하며 무리하게 제 시댁 식구만 챙기더니 남편 놈은 본인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만 것이죠. 그제야 남편은 후회를 했다고 했다나 봐요. 결혼에 저만 사랑하고 시댁 식구가 아무리 괴롭혀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더니 그 약속을 전부 지키지 못한 데다 나중에는 바람까지 피우며 스스로 가정을 깨뜨리고 말았으니까요. 왜 그때 그렇게 제 여동생과 본인 여동생을 차별하며 못되게 굴었는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리고 남편과 헤어진 지금 전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도 인정을 받아 승진도 했고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자유롭게 친정 식구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며 저에게 투자할 시간도 생겨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조만간 아파트를 사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와 결혼이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못된 남편을 만나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누구를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해도 결혼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처를 받게 될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결혼이란 것 자체에 정말로 회의가 들고 말았으니까요. 그냥 그 시간을 저 자신에게 투자하며 제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남편과 이혼하며 큰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저 자신으로 당당하게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가 보려 합니다. 저 스스로 절 응원해 보려고요. 힘내자. 파이팅! 그러면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